대법원이 국정농단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전 문체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이 마련됐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이곳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수십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나 손 세정제, 사재기, 매점 매석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처벌 수위 등 법적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2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선 법무부 새 대변인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초동 검찰청사에 별도의 법무부 대변인실을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공소장 전문 비공개 등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도 공판이 개시돼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며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개소식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엔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법무차관, 심우종 기조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사무실을 내주는 집주인격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초동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새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과는 법무부가 과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곳 서초동에도 한번 법무부가 발음을 논한다는 법무부 기자실 이름 의정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런 길을 함께 찾는데 서로 수기를 해보자라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관으로 이름 붙였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검찰개혁 관련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모범 답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어떤 제도의 취지,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개혁이 국민 중심의 개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개소식을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 개혁이 왜 하필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부터냐는 질문에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했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시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법무부 회의에서도 예상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가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불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무부 훈령이 상위법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충실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라고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앞서 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 3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동에 온 김에 방금 전에 검찰총장 실에 들렸다가 왔어요. 원래 우리 인정이 그렇잖아요. 어디 마을에 갔으면 그 마을에 또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이죠.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들려서 그냥 한담을 나누고 왔는데요. 서로 소통해 나가자. 그리고 오늘 이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그런 공감을 해주셨고. 추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장관의 입인 대변인실을 연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들이 추 장관과의 오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법조기자단 간사들의 오늘 대변인실 개소식이 끝난 뒤 추 장관과의 오찬을 제안했는데 기자단이 이를 거절한 걸 두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으로 추 장관 오찬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 선임 기자단인 대법원 기자단 MBN 김건웅 간사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출입 기자단 전체가 아닌 간사들에게만 제안한 오찬에 응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국민 알 권리 제한이라는 취지의 항의 비슷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법조기자단에선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취재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 등 법무부 목소리를 더욱 많이 전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기업의 후원금을 압박해 받아내는 등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그 조연들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들의 강요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강요 무죄 대법원 판결 사유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 레저를 압박해 18억 원 넘는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장시호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같이 받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하지만 오늘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김종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범죄라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이사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부담감을 가졌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김 전 차관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의 강요죄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막연하게는 어떤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시키는 네. 걸 안 했다가 어떤 다른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박으로 평가를 했었을 텐데 1, 2심은 대법원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구체적인 협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니까. 대법원 1부는 또 KT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차은택 씨의 강요 관련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하면은 뭐 어떻게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안 했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해악이 정확하게 전달이 있거나 뭐 명확한 부분이 없다, 증명이 없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오늘 판시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2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고 다만 공범인 최서원에 대한 강요죄 무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강요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홈페이지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요. 그 마스크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편의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 매석 등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식약처가 어제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도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고센터 개설 하루 만에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동났다면서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라고 하는 등 온라인 마켓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엄정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는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매점 매석의 최대 징역 2년, 기획재정부 고시,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법적인 근거는 이제 물가안정법 제7조인데요. 해당 조문에서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적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이를 위반해서 매점 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재부의 고시는 이 물가안정법 조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점 매석 판매 회피라고 하는데 뭘 얼마나 사재기를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매점 매석이 되는 건가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매점 매석 행위는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영업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 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들도 별도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가 앞서 지난 1일에 네.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 형법 제349조에서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네. 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네. 이 물가안정법 외에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처벌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전형적인 부당이득죄의 네. 예라고 하면 네. 이제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 궁박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악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동산 알박기와 같은 행위를 예로 들 수 네. 있겠는데요.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부당이득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먼저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려면 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네.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매점 매석을 통한 그 이득을 네. 어디까지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처벌은 처벌이고 식약처 신고 내용처럼 주문을 했는데 뭐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거나 할 때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마스크의 경우에는 네. 그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마스크 대란이 오게 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네. 마스크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 등을 통해서 결제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당한 경우에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라고 당부를 네. 했습니다. 그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입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네. 이에 소비자는 업체 측의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불응할 경우에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민원 접수를 받은 소비자원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잘 대처해서 빨리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